매주 월요일 국내 정치 상황을 깊이 있게 분석해봅니다. 정치 인사이트. 정치 컨설팅 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와 함께합니다. 박성민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바른미래당의 내홍입니다. 그죠? 저희가 좀 바른미래당 좀 편애하는 거 아닙니까? 자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4월 3일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예. 지금 내용이 2달 가까이 되고 있는데 예. 좀 기네요, 이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 정도 싸웠으면 예. 당권파 비당권파 모두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이 정도 됐으면. 네, 누구 책임을 물을 수 예. 없는 상황인 거고 지난주에 예. 보니까 갤럽에서 한 조사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지율이 예. 4%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뭐 매일 이렇게 싸우는데 지지율이 올라갈 리가 없고 떨어지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뭐 지난주에는 특히 예. 최고위로 복귀한 최고위원들이 네. 대표 면전에서 예. 대표 물러나라. 새로 뽑히는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하니 뭐 지지율이 떨어진 건 당연한데 예. 바른미래당이 2018년 2월 달에 창당이 됐으니까 예. 잠깐 저희가 지지율 얘기했으니까 예. 여론조사 고지 좀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바른미래당 지지율이 4%다. 이 조사는요. 한국갤럽이 5월 14일에서 16일,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에서 목요일이죠. 전국의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고요. 신뢰 수준 95%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이 얘기 저희 꼭 해야 되니까요. 청취자분들이 혹시 바른미래당에 대한 의견 혹은 박성민 대표에게 묻고 싶은 거 있으면 보내주시고요. 휴대폰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예, 그 이어가죠. 바른미래당이 2018년 2월 달에 창당됐는데 예. 창당하고 1년 좀 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1년 내내 예, 이게 그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합당을 한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우리가 어떤 공통점이 있고 같은 게 뭐냐? 예, 다른 건 충분히 안다. 어떤 사람은 보수에서 왔고 예, 어떤 사람은 좀 진보 지형에서도 왔고 어떤 분은 호남에서도 왔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점이 뭐냐? 음.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너하고 나하고 뭐가 다른지 그걸 확인하자. 근데 제가 보면 정치는 예, 하나만 달라도 적으로 보는 사람은 정치하면 안 돼요. 하나만 같아도 동지로 보는 사람 9가지가 다르고 예. 하나만 같아도 우린 의기투합했다. 이런 거죠. 근데 이건 지금 바른미래당은 아니죠. 당으로 이름을 지어놓으니까 당이 아니다? 정체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당은 정체성이라는 게 예, 있잖아요. 예. 보수 정당이든 뭐 진보 정당이든 예. 이런 건데 차라리 이럴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바른미래 연합으로 했으면 연합. 연합은 원래 예. 정체성 자체가 무엇에 대항하는 연합이잖아요. 일단 2차 세계대전 우리 예를 들어보면 미국과 예. 소련이 공산국가하고 뭐 민주주의국가 예. 손잡았지만 독일과 예. 일본에 맞서는 게 정체성이죠. 그게 연합군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했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지금 이걸 합당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예.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뭐 개혁 보수란 말 쓸 수 없다. 진보란 말 쓸 수 없다. 이거 갖고 지금 굉장히 이제 과연 바른미래당이 당이라는 명칭이 적합한 조직이냐라는 정도의 강한 비판을 해주신 거예요. 이럴 거였으면 연합하지 왜 당했냐 이렇게.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 이분들이 이 바른미래당을 하면서 예. 내세운 게 뭐냐면 예. 양극단의 그 정치 세력이 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너무 예. 극단적인 이념적인 대립을 하고 예. 적대적인 기득권 적대적 예. 공생 관계니까 그렇죠. 이걸 예. 극복하는 우리가 중도 정치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 가장 극단적인 그 대립은 바른미래당 내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죠. 예. 예. 그런 것을 당내에서 정책 리더십으로 대화를 통해서 통합을 해내는 것을 보여줘야만 우리도 이 안에 생각이 예. 다른 사람들이 있지만 예. 이것을 이렇게 화합하고 통합하고 대화로서 문제를 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정치의 중심이 돼야만 한국 정치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예. 통합으로 갈 거다. 예. 이럴 텐데 이건 뭐 가장 극단적인 대립이 이 당에서 있고 그 뭐 지금 자유한국당의 장애투쟁을 갖다 비판하지만 여긴 지금 최고위원들이 사실 당내에서 장애투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보일 때 자기들이 말하는 거하고 뭐 비전하고 존재해야 되는 이유하고 실제 행동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분들은 자기들이 그런 내용을 거치면서도 결국 당이 안 깨진 거 아니냐. 우리가 타협의 정치를 당내에서 실현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지난주에 지지율이 4%까지 떨어졌다는 건 당권파 비당권파 모두가 누구도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다. 누구도 정치 지도자답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정도로 모두에게 저는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저희가 지금까지의 평가로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구체적인 그림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손학규 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바른정당의 출신들 간의 갈등,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사실은 오신환 원내대표가 됐을 때 손학규 대표가 금방 물러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물러날 뜻이 없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히고, 또 당의 어떤 그 인사권, 예를 들어서 정책위 의장, 뭐 사무총장, 이 인사권도 행사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뭐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갈지 예. 모르겠어요. 오신환 그 원내대표가 얼마 전까지 당 사무총장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도부가 그 보이콧하고 있을 때도 그래도 대표를 잘 모시고 했던 네, 분이기 네, 때문에 네. 원내대표 되고 나서도 그 일성은 상당히 그 좀 이렇게 로키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손학규 대표도 최고위원들하고 회의할 때 또 예. 비공개 면담에서 그런 얘기 좀 밝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당직자 지난번에 일방적으로 조금 그 해임했는데 예. 그것도 좀 뭐 바로 잡아 보겠다. 예. 이렇게 무슨 뭐 약간 그 물밑 대화가 있었던 것처럼 예. 보였는데 갑자기 또 아주 그 격렬하게 예. 공개적으로 지난주에 한번 그러니까요. 그 격돌을 예. 하니까 예.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지금 이제 뭐 네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가지 가능성이요? 예. 이번엔 첫 네 번째, 가지입니다. 오늘은. 예. 뭐, 항상 세 가지였는데. 이제 손학규 대표가 예. 이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니까 1번. 예. 예. 대승적으로 결단해서 아. 물러나는 거죠. 손학규 예. 대표의 예. 자진 사퇴. 본인이 있으면 자꾸만 예. 이제 그 당내 분란이 있고 예. 당이 시끄러우니까 진짜 이거 제대로 된 그 개혁적 중도 정당 만들기 위해서 예. 내가 물러나는 게 좋다고 하니 예. 물러나겠다 이렇게 할 수 아하. 있는 건데 지금까지 답은 예. 안 물러나겠다고 지금 여러 차례 그렇죠. 공언을 가능성은 했어요. 별로 예. 없어 보입니다. 그럼 예. 두 번째 두 비당권파가 이제 그 이른바 몰아내는 거죠. 퇴진시키는 거죠. 아, 퇴진시킨다. 근데 강제로. 이게 지금 예. 지금 2달 동안 물러가라 그래도 안 되고 최고위원들이 보이콧해도 안 되는데 예. 당원 당규상에 이런 절차가 예.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정치에서는 예. 대체적으로 정치적 책임이거든요. 음. 근데 안 나가겠다고 버티면 이걸 몰아낼 방법이 사실 없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대통령 탄핵시키듯이 당원 당규상에 당대표 탄핵 절차가 있다든가 아니면 뭐 조기 전당대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조직에 있다든가 이런 게 아닌 이상은 탄핵시킬 방법은 없겠죠. 그러니까 예. 그 정치적 책임일 거 아닙니까? 예, 이번에도 예. 김관영 원내대표가 결국 물러났는데 예. 원내 의원들이 다수가 예. 불신임하니까 물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네.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지 예. 안 물러나려고 버텼으면 물러나게 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그런 상태고 예. 퇴진은. 세 번째는 그러면 아예 깨끗하게 이렇게 싸우느니 갈라서는 겁니다. 서로 아. 생각이 다르니까 분당. 각자 분당이죠, 분당. 예. 예.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예. 선택할 수 없다면 예. 네 번째는 예. 어쨌든 타협을 하는 겁니다. 타협. 예, 타협을 해서 예. 그 일정한 정도까지 뭐 이번에 그 김성식 원내대표도 예. 원내대표 과정에서 그런 공약을 했잖아요.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혁신위원회가 지금 손학규 대표의 퇴진 시기나 방법에까지도 좀 정권을 유임해서 전권을 거기서 준다는 결정을 거죠. 예. 한 다음에 예.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소프트 랜딩을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지. 지금 다섯 번째 이대로 계속 싸우면서 간다. 다섯 번째는 예. 현상 유지. 예, 지금 이거죠. 예. 이거는 근데 예. 이거는 누가 봐도 아닌 거 아닙니까? 예. 아, 그럼 지금 말씀하신 가능성이 다섯 가지인데 1, 2, 3번. 1, 2번은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손학규 대표의 아니 자진 그것도 사퇴. 뭐 이제 손 대표께서 예. 그 뭐 결단하실 수도 있는 거고. 현재까지 해온 말로 봐서는 예, 그렇죠. 예. 예. 그 두 번째는 강제 퇴진 예. 가능성 없고 3번은 분당인데 분당인데 그 나가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서로 나가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사실 가능성이 이것도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좀 낮고. 떨어지고 굳이 있다면 이제 어쨌든 그러면 지금 당장 뭐 안철수 유승민 예. 대표가 지금 저 비당권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당장 뭐 안철수 유승민 대표가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과도적 비례 체제를 거쳐서 가자 예. 이러는 거니까 예. 그 시간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필요한 만큼은 어떻게 지혜를 모아서 예. 타협점으로 이렇게 그 공생하면서 예. 가고 그게 지금 유일한 방법이고 더 이상 이번 주를 넘어가는 건 너무 긴 것 예. 같아요. 보궐선 끝나기가 벌써 2달인데. 이번 주를 넘어가는 건 너무 길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대표님 말씀은 남는 선택지는 현상 유지 이대로 싸우면서 가는 거 그리고 협상, 타협 이거 두 개밖에 없으니까 타협을 해라 이 말씀이시네요. 아니, 제가 지난주에도 그 이인영 예. 원내대표한테 주문도 그렇게 했잖아요. 정치라는 건 예. 최선을 얻으려고 하면 대체적으로 최악의 결과를 가져와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하는 분들은 예. 일단
최악만 면하자. 예. 이렇게 시작을 해야 차악이 되든지 더 좋으면 차선까지는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 분당할 수는 없으니 예. 그러면 뭐 최악의 상황은 분당 아니냐. 그러니까 예. 조금 타협해보자. 예. 그거보다 나은 걸 해보자. 그러면 의외로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각 정치 세력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 최선의 결과를 얻으려고 싸움을 하다 보니까 아하. 지금 최악으로 다 가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 이 상황을 지금 원했겠습니까? 이 지경이 예. 되도록. 지금 2596번님이 8자로 정리해 주셨는데 이혼해라 답이 없다. 이런 정리해 주셨고요. 1719번님 손학규 대표 교체해도 보수의 지지, 진보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바른미래당은 앞으로도 힘들다고 봅니다. 바른미래당의 문제, 지지율의 부진이 과연 대표의 문제일까요? 5669번님 지금 말씀에 너무나 많은 동감을 합니다. 집안에서 투견 싸움하고 있으니 집안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죠. 이런 의견 주셨는데 저는 이 사태들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결국은 이 사태의 배후에는 유승민 안철수 대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떻게든 좀 책임감을 갖고 지금 사태를 좀 해결해야 할 만한 방안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두 사람의 마음은 뭐라고 보세요? 그건 저도 알 수 없죠. 근데 이거는 책임의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예. 당의 정체성이나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것에 로드맵도 없이 합당을 한 두 그렇죠. 분의 책임이 가장 큰 거죠. 두 사람이 창업주니까. 그분들의 책임이 예. 가장 큰 거죠. 예. 이 책임으로부터 면제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뭐 그 중에 그분들이 또 당 대표도 한 분들 아닙니까? 예. 유승민 당 대표는 공동 대표도 했고, 그렇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뭐 서울시장 후보로도 나갔고, 예. 그러니까 이 당의 지지율이 안 올라간 거예요. 이분들이 책임이 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불신인데 예. 정치 세력 간에 이게 당연히 불신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왜냐? 아까도 말했지만 보수부터 진보까지 다 모이는 정당이고 양극단을 극복하자고 하는 거니까 서로 상대방을 의심하지 말고 믿었어야 되거든요. 그 유럽에 무슨 이게 속담인지 경어인지 모르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예. 들은 건 믿지 말고 본 건 반만 믿어라. 들은 건 믿지 말고 본 건 반만 예를 들면 뭐 박지원 의원이 나와서 아니 손학규 대표가 우리 당 의원들 만나갖고 최근에 그런 발언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예. 그럼 그거하고 당내 얘기할 게 아니라 아이 그거는 그거 믿을 건 못 된다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자꾸만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를 믿어야 되는데 자꾸 남의 말 듣고 흔들린다. 들은 거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다 저렇다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일단 들은 거는 전에 들은 얘기는 미치들 말고 내가 눈으로 본 것도 눈으로 본 것도 사실은 사실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반만 믿어라.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지금 이 당은 굉장히 그 의심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저긴 뭐 보수통합 하려고 그런다. 저긴 호남당 만들려고 그런다. 저긴 민주당이랑 뭘 하려고 그런다. 이런 의심들이 있으니까 조금 그 불신을 좀 거두고 상대방을 믿어주는 게 좀 필요한데 이게 좀 불신 자꾸만 증폭시키고 있으니까.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바른미래당의 미래가 굉장히 어두워 보이는데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유승민 안철수가 돌아와서 지지율이 올라갈지도 사실 모르지만 지지율이 올라가고 나면 서로 또 싸우는 거 아니냐 두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 나중 얘기니까 지금 얘기할 건 아니고 지금 제가 아까 타협할 수 있는 얘기를 지금 뭐 당직자들 선대표 당권파에서도 임명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남은 거 이제 지금 혁신위원회는 이제 당권파나 비당권파에서 타협할 수 있는 접점이 될 텐데 비대위 체제로 가지 않는다고 하면 남은 얘기는 그거 하나예요. 혁신위원장이라도 지금 이걸 당권 싸움의 일환으로 서로 한쪽에서 당권파가 자기들하고 얘기되는 사람 임명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 혁신위원장만이라도 당권파, 비당권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을 찾아서 그분에게 당의 정체성 노선 뭐 이런 거를 정권을 주는 그렇게 해서 좀 타협을 해보는 게 마지막 방법 아닌가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게 유일한 길인 것 같다라고 유일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치 컨설팅 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였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